우리가 사주에서는 천간과 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천간 같은 경우는 이제 합충만 존재해요. 근데 지지는 합충, 형, 파, 해, 지지는 이제 복잡해진다. 근데 천간은 그러면 합과 충만 있는데, 어이구,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파고들면 간단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걱정하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기운이라는 것이 천간에는 이제 정신적인 기운에 가깝고, 그래서 이제 기질로, 천간과 지지가 이제 기질로 나눠진다겠죠? 천간은 이제 실제 나타나는 물질이 아니고 이제 기운적인 특징이고, 이제 지지 같은 경우는 질이다. 그래서 실제 물질. 그래서 천간은 정신적인 거, 지지는 이제 실제 우리가 사회 환경에서 움직이는 활동, 이런 이제 영역을 뜻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천간은 정신적인 거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받으면 되겠네? 그렇지가 않다. 천간도 마찬가지 이 기운이 왔을 때는 정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다. 현상이. 그래서 천간에 만약에 이제 돈 문제가 여기를 충을한다. 약한데. 그러면 아이고 정신적으로 금전적인 스트레스만 받으면 되겠네? 그렇지가 않다. 천간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만 실제로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문제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천간합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천간합이라고도 하고 간합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제 천간에 보면은 이제 배우겠지만 이제 명합과 암합으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그래서 명은 뭐예요? 밝은 명이잖아요. 암은 이제 어두운, 숨은 이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명합은 이제 나타나는 합이다. 그 다음에 암은 나타나지 않은 조용한 비밀스러운 이런 이제 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천간의 합은 명합과 암합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첫째 이제 명합에서는 드러나는 합이라고 했죠. 근데 천간에서 실제적으로 천간끼리의 합을 의미해요. 그게 이제 명합이다 이렇게 보고, 이 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천간의 10천간 중에서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10개 오행으로 나누잖아요. 목 2개, 화 2개, 토 2개, 금, 수 다 2개씩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얼마나 깔끔하잖아요. 지지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2개, 2개, 2개 엄청 깔끔해. 이렇게 해서 양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합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게 이제 간목일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와 합을 하겠죠? 그러면 이 을목도 하나, 둘, 셋, 넷, 5번째와 합을 해요. 그렇게 해서 5간씩 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하면은 이제 6번째가 되고, 나를 빼면 5번째와 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간목의 5번째는 이제 기토잖아요. 10개 중에. 이제 갑기 합이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제 갑기합, 을겨가, 병신합 이렇게 쭉 해놨는데, 항상 이제 합이라는 것은 음과 양이 이제 합쳐져서 합이 돼요. 양과 양은 합이 절대 될 수가 없죠. 오히려 충이죠. 충현상이 일어나지만 음양이 다르면 이제 합이 돼버린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목국 토우면은 극인데 왜 합이 돼? 그러는데 극관계가 되지만 음양은 서로 이렇게 붙으려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석에서 보면 N극과 S극 이렇게 표현하면 쉽잖아요. 근데 두 자석을 놓고 보면 N극과 N극끼리는 서로 이제 자꾸 밀치고 떨어뜨리는 현상이 되지만, N극과 S극은 어때요? 같이 놓으면은 천천히 가다 확 붙어버리죠. 그런 현상과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또한 이게 뭐 양이 남자이잖아요. 음은 여자를 표현하고, 양과 남녀는 같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원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천간의 합은 이제 10천간이니까 골고루 하나씩 다 합이 형성되면 이제 5개가 되겠죠.
그래서 천간 오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천가나 가나 오합, 뭐 천간 오합 이렇게도 표현해요. 근데 이제 맨 먼저 이제 갑목과 다섯 번째인 기토가 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기합이 되죠. 갑기합을 하는데 갑기합파토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을경합 금은 이제 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병신합수는 수가 되겠고, 정임합은 목이 된다. 무게합은 이제 화가 되겠죠. 무게합 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갑기합파토, 을경합파금, 병신합파수, 정임합파목, 그 다음에 무게합파화 이렇게 하는데, 뭐 합파화 모르네. 갑기합토, 을경합금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제 부를 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자, 이제 사주에서는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명리에서는 합은 되지만 합파는 안 된다.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합파가. 근데 또 합관계도 이 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천간에. 그러면 연월일시 중에 이 네 개의 궁이에서 간목도 있고 기토가 있는데 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간에는 합축만 있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파고들면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합은 되지만 토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안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 정도로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거를 가기 전에 예, 우리가 흔히 이 지합이라는 것은 바뀌는 거죠. 규합을 한다 해서 이제 지합을 써요. 천간도 있고 지지도 있어요. 근데 갑기합토 그러는데, 갑기합이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중정지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정지합을 다른 말로는 이제 공명정대하다 이래요. 갑기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명정대하다. 그래서 신의가 있고 남에게 존경과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음, 행동 거지가 올곧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보고, 어떤 합이에요? 갑목은 뭐라겠어요? 내가 천간을 그때 이제 배울 때 갑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두머리 기질이 있잖아요. 리더십이 있고, 그렇죠? 기토 같은 경우에는 평화주의예요.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내가 리드하면서 합리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갑기, 합이 두 개가 뭉쳐서 중정지합,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명정대하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을경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을목과 음목이죠. 이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금이에요. 음양이 만났죠. 내가 을목은 천간에서 설명할 때 부드럽다, 이거는 이제 부드러운 걸 의미하죠. 갑목은 이제 딱딱하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경금 같은 경우는 굽히지 않는,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씩 내가 다 표현했죠. 이건 부드럽고, 이거는 이제 참새같이 짹짹짹 환경 적응력이 좋다고 들어요. 갑을 비교하면은 갑목은 아름드리 나무고, 이 을목은 넝쿨 막 이랬잖아요. 그럼 두 개가 상반되죠. 이거는 직진성이 강하고 이거는 유동성이 있겠죠. 왔다 갔다.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딱딱하고 이건 부드럽고, 부드러운 굽히지 않는이라겠지 경금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여자도 보면은 이제 경금 일간들은 남성미가 좀 강해요. 의지도 강하고. 그래서 부드러운 카리스마, 인의지합은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죠. 부드러움과 강인함. 그래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신의가 있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갖고 있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이제 병신합이다. 병화는 뭐라고 했어요?
병화는 이제 태양, 빛 에너지에 가깝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은 뭐야? 보석, 그쵸? 날카로운 물질, 그렇잖아요? 이 보석이, 태양이 보석을 비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태양이 보석을 비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위험이 있어 보이겠죠. 그쵸? 날카로운 기질에 빛이 비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날카로움이 태양을 비치니까, 보석을 비치니까 위험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병신 합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이제 한쪽으로 오행이 편중돼 있다. 그쵸? 이제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같이 공존해 있어야 되는데, 차가우면 차가운 쪽으로, 따뜻하면 따뜻한 쪽으로, 금이 많거나 또 화가 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은,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남자들은 보면 이제 의리도 없고, 뇌물도 좋아하고, 다소 폭력적이고, 이런 성향을 떼요. 특히 남자들이 이제 그렇죠. 그리고 또 병신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간에 이제 병신합이 있을 경우에는 보면 이제 아우라가 있어요. 이 아우라가 어떤 아우라냐면 이게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사람. 그래서 이 병신합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쁘게 생기고 잘생겼어도 눈빛에서 나오는 아우라, 레이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서고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병신합이. 그 다음에 이제 정임합으로 가볼까요? 이제 내가 이제 이렇잖아요. 이제 십성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물상으로도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야, 물상이 더 맞다, 아니면은 아이고 물상을 자꾸 다루면 안 된다, 뭐 십성으로 다뤄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다 헛소리고, 물상과 십성을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놀 줄을 알아야 돼요. 다 중요하다. 어디 뭐 이 사람은 뭐가 좋아, 이 사람은 뭐가 좋아, 다 쓸데없는 거예요.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촛불, 열, 그쵸? 열 작용을 하지만 은은한 열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촛불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열 에너지인데 뜨거운 여름의 열이야. 예를 들어서 여름생이야. 그러면 이건 다열질이에요. 온화한 열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정화가 두 개가 만약에 같이 공존하고, 여름생들 특히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공황장애, 다혈질,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밤이잖아요. 임수는 바다이고, 밤이고, 물이고, 그쵸? 이게 밤도 돼요, 밤. 그래서, 이거는, 촛불, 또 달빛에, 밤에는 또 달빛이죠. 내가 물상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갖고 놀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다 써놓으면 헷갈려요. 그쵸? 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달로도 표현하니까 달빛, 별빛, 촛불, 밤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조용한 밤에, 불 켜놓고, 불을 켜놓는 격이에요. 그래서 이 인수지압이라고 해요. 정임합을.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이런 거는 이제 음란지압이라고도 이제 별칭을 쓰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성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오행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그러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남자를 따라서 뭐 백리를 도주한다. 옛날에 이제 책에서는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표현하는 법이죠. 백리를 도주한다는 거 뭐예요? 여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자들은 그러면 뭐 백리를, 남자 손을 잡고 백리를 도주한다고 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의 꼬임에 잘 넘어가요. 남자한테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임합이 있을 때는 남자 문제를 조심해라. 그리고 실제 정임합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다소 못하고 다소 정이 약하다, 또 이렇게도 보면 돼요. 남자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정임합, 남자들은 기질이 강하잖아요.
거꾸로 이제 남자들이 정임합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드럽고 이해심도 많고 포용력도 좋고 이제 그런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 또 이렇게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이죠. 무게합이야. 무게합은 이제 무정지합이다. 그래서 없을 무자 이제 정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소 약간 이제 냉정하고 무뚝뚝하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합이라고 해서 다 무뚝뚝하고 정이 없고 그렇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사주 원국의 구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무게합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냉정한 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무토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이 대지, 광야, 넓은 땅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또 이 육친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까요? 육친적으로는 이 무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광활한 대지, 평야 이런 거는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양토잖아요. 그냥 마음이 넓고, 그쵸? 신의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이렇지만, 포용력도 있고, 근데 이제 무토는 육친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늙은이라고 하면 좀 욕이 될까요? 그래서 좀 나이가 먹은 이제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그쵸?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만큼 인생을 오래 살고 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포용도 있고, 신의도 있고, 이렇겠죠. 세상을 많이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늙은이로 표현을 하고, 이 개수는 이제 어린, 젊은이, 이런 거에도 육친적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같이 합쳐지면은 뭐예요? 그렇게 따지면? 늙은이겠죠. 그래서 이 무게합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에 비해서 조금 애늙은이 형태, 조금 나이 먹은, 그래서 그럼 뭐예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무게합이 됐을 때는 애늙은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애늙은이라고 하면 될까? 같은 이제 친구들보다는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좋아요. 같은 동료들끼리 친해야 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이게 친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또 무정지합이 또 이제 아니요, 무게합하죠. 아니 무게합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대지예요. 그쵸?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이슬, 안개, 이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무게합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넓은 평야에 무지개가 떴다. 그래서 특히 여름생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무게합이 형성이 되면서 여름생들은 이제 무지개가 뜨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외모가 화사하다. 그래서 미남, 미녀들이 또 무게합도 많고, 또 하나 특징으로 보면 이제 무게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게합, 무토일간이나 개수일간,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무게합이 될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엄청 많더라. 그리고 또한 글로벌한 결혼,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세대 이런 것을 초월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실제 조심해야 될 것, 정의합과 무게합이 특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 문제를 특히 두 개 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합의 해석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나중에 중급 이상으로 흘러가서 사주풀이를 할 때 그때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이제 다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주풀이 하면은 갑기야, 물경아 엄청 많겠죠. 이제 그런 때 하면서 자꾸 반복을 할 거니까 오늘 배운다고 해서 이걸 머릿속에 한 번에 다 절대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갑기합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을경합이라는 거는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합에 대해서 5가지 오합을 내가 설명을 했는데, 보면은 어때요? 내가 물상을 많이 다루죠? 그쵸?
그래서 이 물상과 십성을 골고루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간목이 십성이 뭐 십상인지 인성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물상으로 풀으면은 실제 물상으로도 풀어도 이렇게 잘 맞아요. 그래서 십성과 물상을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풀이를 하고 감명을 하면은 좋다. 이렇게도 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10분 쉬고 다시 이제 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